2010년 1회 산업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2차원 배열 문제 중에서 모래시계를 살짝 변형시킨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5행 5열이 아니라 9행 9열의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문제를 보면 자, 모래시계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자, 모래시계 문제를 살짝 변형시킨 형태죠. 자, 항상 센터 열을 기준으로 자, 센터 값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을 이루는 자, 이러한 2차원 배열은 해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래시계 문제 또는 다이아몬드 문제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일단 모래시계에 일단 가깝죠. 자, 그러면 일단 행고정 열변화냐 열고정 행변화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 데이터가 입력된 방향이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열고정 행변화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잡아내셔야 되는 규칙은 열고정이고요. 그 안에서 행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열고정 행변화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이러한 규칙 잡아냈고요. 자, 그러면 1열부터 쭉 추적을 해보니까 항상 행의 시작값이 1행부터 시작된다는 규칙을 찾았죠. 항상 1행에서 시작해서 쭉 입력이 되고요. 자, 1행에서 시작해서 쭉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시작은 1행부터 시작되니까 행의 시작값은 상수 1로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끝나는 값이 달라지죠. 자, 끝나는 값이 9행에서 끝나고요. 8행, 7행, 6행, 5행. 다시 6행, 7행, 8행, 8행, 9행. 자, 이렇게 끝값이 달라지더란 이야기죠. 따라서 이걸 변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보면 end라고 하는 변수 2변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1행, 2행, 3행 계속 다음 행에 데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증가값은 1로 고정되죠. 자,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순서도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순서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A 배열의 9행 9열이고요. Q값은 0을 줬어요. 자, Q는 Q 플러스 1을 했습니다. 따라서 Q는 입력되는 값을 처리하는 변수가 Q 변수죠. 자, 그 다음 크게 봐야 됩니다. T는 하고 바깥쪽에서 반복문이 크게 하나 돌아갔고요. 그 안에서 J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열고정 행변하니까 자, T 변수가 아하 이게 열이구나. 그리고 안에서 J가 돌아갔으니까 이것이 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5번 문제 정답은 그냥 나오죠. 자, 지금 배열의 이름은 A 배열입니다. A 배열에 행을 나타내는 변수가 J 변수고 열을 나타내는 변수가 T 변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찾는 거 간단하잖아요. 세로로 데이터가 입력됐으니까 열고정 행변하니까 바깥쪽에서 열이 돌아가고 안쪽에서 행이 돌아간다는 거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죠. 따라서 T가 열 변수, J가 행 변수입니다. 따라서 A 배열의 J행 T열에 자, Q를 1씩 증가시켜서 Q값을 입력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6번 정답 그대로 나옵니다. 5번이죠. 자, 5번 정답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1번도 쉬워요. 자, 1번 9를 2로 나누어서 플러스 1한 값, 인티저 붙여서 플러스 1하면 센터 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9 나누기 2 하면 4.5가 나오는데 인트 붙었으니까 4가 될 거고 플러스 1하면 5가 되잖아요. 자, 따라서 5열이 가운데 열이라고 하는 걸 구해낸 거죠. 자, 5열이 가운데 열이에요. 따라서 자, 센터값 5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C값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아하, C값이 센터값이구나. 따라서 1번 정답은 자, C는 자, 가운데 열을 구해준다는 거죠. 2번 정답도 쉽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일단 가운데 열이 5열이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1열 진행하고 2열 진행하고 3열 진행하고 4열 진행하고 여기서 멈추던지 아니면 5열까지 진행하고 멈추던지 하여튼 센터열과 비교돼야 되는 건 10값이죠. 근데 열을 나타내는 변수는 T 변수니까 T가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T값을 C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죠? 작거나 같으냐라고 했으니까 T가 1열, 2열, 3열, 자 5열까지죠. 4열, 5열까지는 여기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커져버릴 경우 6열, 7열, 8열, 9열은 이리로 온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2번에 들어가야 될 건 당연히 T값이죠. T를 1부터 9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1열, 2열, 3열, 4열, 5열 따로 이쪽으로 1열부터 5열까지 규칙은 이쪽으로 찾고 그 다음에 6열, 7열, 8열, 9열 규칙은 이쪽으로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T를 센터값과 비교해서 자 10값을 센터값과 비교해서 1열부터 5열까지 그리고 6열부터 9열까지를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 이 2차원 배열을 1열부터 5열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6열부터 9열까지 이렇게 나눈다면 일단 열은 당연히 1열부터 9열까지 진행돼야 되니까 열 변수 T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죠. 그러면
자, 행을 나타내는 제2변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항상 일행에서 시작하죠. 일행에서 시작해서 입력이 일어나요. 일행에서 시작하고 입력이 일어나니까 제2변수는 일행에서 시작한다는 건 상수 처리하면 됩니다. 일씩 증가한다는 것도 상수 처리하면 되죠. 그죠? 1행 다음에 2행, 3행, 4행, 5행 항상 2씩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끝값을 어떻게 할 거냐? 끝값이 항상 달라요. 끝값이 달라요. 자, 끝값이 다릅니다. 그죠? 아하. 자, 1행에서부터 9행까지 9행에서 끝났고 1행에서 8행, 1행에서 7행, 1행에서 6행, 1행에서 5행. 자,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쪽에선 또다시 끝나는 행값이 증가합니다. 6행, 7행, 8행, 9행에서 끝났어요. 따라서 끝나는 값을 여기서 구했겠죠? 아,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값이 있네요. 아, 이게 end구나. 따라서 여기 들어갈 값은 2. 너무나 쉽죠. 따라서 1행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행은 end 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3번 문제 정답을 찾기 전에 일단 먼저 4번 정답이 나옵니다. 그죠? 4번 정답은 항상 1행에서 시작해서 end 행에서 끝나니까 1부터 2까지 일씩 증가한다. 자, 이걸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자, 5번 정답은 t가 열이고 j가 행이니까 a 배열의 j행 t열에 q값을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a 배열의 j행 t열에 q값을 입력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j가 항상 열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 해서 여기를 j가 열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로 데이터가 입력됐기 때문에 t가 열입니다. 바깥쪽에서 t를 고정해서 열을 고정시켜주고 안에서 행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t가 열변수가 되는 거고요. j가 행변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배열의 j행 t열에 여기서 구한 q값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해냈으면 마지막 3번만 구하면 됩니다.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분지어서 봤더니 t가 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t값이 열값이 1열, 2열, 3열, 4열, 5열까지 이리로 왔죠. 그리고 6열, 7열, 8열, 9열까지는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봤더니 이쪽이 2는 t라 그랬어요. t값을 받았어요. t값이 얼마입니까? 열값이죠. 1열, 2열, 3열, 4열, 5열. 자, 그 다음에 t값이 6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t값이 6일 때 6열일 때 끝나는 값을 봤더니, 자, 행을 봤더니 행값 j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1행부터 몇 행까지 갔냐면 1, 2, 3, 4, 5, 6행까지 갔더란 이야기예요. 1행에서 6행까지 가더라. 자, t값이 7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7열을 봤더니 1행부터 7행까지 갔더라. 아, 뭔가 보이죠? j값은 항상 1에서 시작해요. 근데 7행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t값이 8일 때 8열을 봤더니 1행부터 9행까지 갔어요. 아, 따라서 j가 1부터 9까지 갔죠. 자, 마지막으로 t값이 9일 때 9열을 봤더니 1행부터 9행까지 갔어요. 자, 1행, 여긴 8이죠. 그 다음에 1행부터 9행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t가 6일 때 j의 끝값이 6이에요. t가 7일 때 7. 아하. 자, 따라서 맞죠? 그죠? 자, 우리 이 부분 검증을 했습니다. t값을 end값으로 받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찾으면 돼요? 이쪽의 끝값의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 이쪽 부분의 끝값의 규칙. 다시 말하면 1열부터 5열까지의 끝값의 규칙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데이터가 들어간 걸 입력해 보면 돼요. 자, t가 1일 때 1열에 데이터 들어간 걸 봤더니 j는 1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9까지 갔죠. t가 2일 때 2열은 1행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8행까지 갔죠. j는 1행부터 8행까지 갔어요. t가 3일 때 j값은 1행부터 7행까지 갔죠. 1행부터 1, 2, 3, 4, 5, 6, 7행까지 갔죠. 아, 뭔가 보이시나요? 자, t가 4일 때 j는 1행부터 6행까지. t가 5일 때 j값은 1행부터 5행까지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j의 시작값은 당연히 항상 1행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상수로 처리했죠. 그죠? 1부터. 근데 end가 자, 가만 보니까 t값이 1일 때 end값은 9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1 가지고 9를 만들어내 볼까요? t값이 2일 때 end값이 8이 되더라. t값이 3일 때 end값이 7이 되더라. 4일 때 6이 되더라. 5일 때 5가 되더라.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나요? 1 더하기 90, 2 더하기 80, 3 더하기 70, 4 더하기 60, 5 더하기 50. 아하, 항상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다 10이 되니까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10-t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10에서 1 빼면 9, 10에서 2 빼면 8, 10에서 3 빼면 7. 오케이. 자, 따라서 구해냈죠? 엔드 값은 얼마입니까? 10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다 구해냈습니다. 3번까지 정답 구해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엔드 값을 얼마? 10을 준 다음에, 자, 엔드 변수 값의 초기 값을 예를 들어서 10을 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9행, 8행, 7행, 6행, 5행이니까 이 값을 10을 준 다음에 2는 2-1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는 엔드는 엔드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죠? 10을 초기값으로 준 다음에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엔드는 엔드 플러스 1 이렇게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열부터 5열까지는 이렇게 엔드 마이너스 1 돼서 계속 감소하게. 그 다음에 6열부터 9열까지는 엔드는 엔드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증가되게. 물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6열일 때 6행에서 끝났고, 7열일 때 7행, 8열일 때 8행, 9열일 때 9행에서 끝났더라. 그래서, t값, 10값을 그대로 end값으로 받은 거고요. 자, 이쪽은 10-t를 해서, 1일 때 9, 2일 때 8, 3일 때 7, 4일 때 6, 5일 때 5. 따라서 10-t를 해서 end값을 구한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려보시면 별로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자, 데이터 입력해 보시면서 디버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